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위치한 충남.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설치된 송전탑 수만 해도 4,164기인데요. 바로 충남이 송전탑 공화국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도시를 밝히는 휘황찬란한 조명. 그 뒤엔 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지역 곳곳의 전류가 눈물을 타고 흐릅니다. 지난 2014년 6월 벌어진 밀양 송전탑 사태. 행정 대집행이란 명분을 내세운 관계자들과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저항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상황이 심각했지만 결국 이곳엔 69개의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섰고 붕괴된 마을 공동체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밀양 사태와 같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들이 농사를 짓는 논으로 저게 지금 선로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전기가 안 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기다 지금 전기선을 넣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나? 서천의 미항, 홍원항 인근에 자리한 홍원마을 한가운데를 15만 4천 볼트 송전선이 가로지릅니다. 바로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송전선입니다. 송전탑 가까이에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했는데요. 송전탑 밑에 자리한 주택은 송전탑과의 거리가 불과 30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 잉잉잉 소리나고 집 다 부서진다 이게 그나마 진짜로. 근데 항시 불안하지. 바람 불으면 불안. 동네 사람이 막 뭐 어쩌다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도 뭔 일 있나. 초타 때문에 그러나 불안. 뭐 이거 다 불안이야 진짜. 거대한 철탑 밑에서 주민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압적인 시설물을 같이 계속 눈앞에서 지켜보고 또 그 야간에 소음 소리까지 이제 참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송전탑의 존재야말로 정말 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꼭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뭔가 이런 선택권이 있어야 될 텐데 주민들이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 마을만 피해자가 많아요. 사망자라든가 현재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이 벗어나지 않은 마을에 비해서도 특혜가 더 많다는 거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주민들. 서둘러 대책위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망자는 붉은색, 현재 투병 중인 주민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 아픈 가족들 때문에 시름이 깊은 주민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 주위에 보면 다 암 환자들이야. 암 환자가 많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파. 그래서 여기서 젊은 애들은 거의 나가요. 우리 집도 환자가 지금 몇이요. 우리 손자도 그렇지, 우리 아들도 그렇지. 저 그렇지요. 올 봄에도 우리 집 신랑 뇌경색으로 쓰러졌지.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걸 몰랐어요. 홍원마을에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는 60에서 70밀리가우스. 한전이 근거로 삼는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 833밀리가우스보다는 적지만 국제보건기구 WHO가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수치 4밀리가우스보다는 15배 이상 높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여전한데요. 당장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차치하더라도 정신건강적인 문제들, 불편한 증상이나 이런 불편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는 관련성이 당연히 있죠. 현재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진시 삽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들섬. 이곳은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터전입니다. 청동오리라든지 뭐 큰기러기, 그다음에 쇠기러기, 그다음에 흰빵 금동오리 이런 그 오리 기러기가 대체로 이제 많이 없고요. 겨울철에는.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는 좀 이동 시기에는 이제 그 멸종 위기 종인 그 저새 이제 이런 친구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옵니다. 가창오리 군무를 볼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한 소들섬은 2022년 1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들섬 중앙에 송전탑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돼 삽교호로 날아든 철새들. 철탑에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은 새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많이 죽어요. 그전에는 이 철탑이랑 철로선이 없을 때는 죽은 적이 없어요. 새들이. 그랬는데 이 철로가 생기면서 죽은 게 굉장히 많아요. 죽은 새들이. 마을 주민들은 죽은 새들을 충남 야생동물센터에 의뢰해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사인을 전선과의 충돌에 의한 골절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새들이 다니던 이제 그 날아다니던 그 공간에 이제 인공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는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일 위에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와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새들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더 가늘고 골절이 일어나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죠. 한전은 당진과 아산을 잇는 총 길이 35.6km의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강면에 들어설 6개의 송전탑 중 주민들은 소들섬 구간만이라도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한전은 소들섬과 그 일원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호수를 지켜달라, 산세를 지켜달라. 지중화만 그 제주도에 그 먼 거리도 다 수중 케이블로 가는데 요 3km가 안 돼가지고 이 철탑으로 인해서 충돌하게 새를 다 죽게 만드냐. 혐오감과 내가 지금 70 거의 다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말 환경을 알게 됐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지킨 게 뭐가 있는가 이거를 해서 이거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만 위해서 도시 사람들만 위해서 이 전기를 만들잖아요. 우리네들도 쓰고 살지만 서울에 가봐요. 우리네들 가보면 화찬란해요.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전기불로. 우리네들은 그게 억울한 거지. 즐기도 못하면서 왜 시골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고 해서 하는데 왜 그걸 다 부담을 해야 하는지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국내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이 위치한 충남은 다수의 발전시설을 보유한 지역인데요. 그러나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중 47%만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절반 이상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인데요. 전에는 국가의 에너지 계획 정책에 의해서 모든 발전소들이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핵발전소,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핵발전소,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소,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는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속에서 지역민들은 앞으로도 더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돼 송전선로를 타고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송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철탑을 세우는 가공 송전선로와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 송전선로 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민 피해가 적은 지중화 방식이 대안이지만 지역은 이 또한 차별받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지중화 비율을 보면 서울 약 89%, 인천 73%인데 반해 당진시는 0.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탑으로 가는 경우에 훨씬 이제 지중화보다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지중화를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철탑으로 가려고 하는 게 한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당연히 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지중화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인구가 드문 농촌 지역, 그다음에 논밭 이런 데가 많은 데는 한전 입장에서는
최대한 철탑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 배율이 굉장히 낮은 거고.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 역시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전소가 원인이 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쉽게 될 수 있는 일 아니고 홍원 마을에 관통한 송전선로라도 여기 칠도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지중화를 좀 해달라. 홍원마을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대해 한전과 서천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는 약 24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지자체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전이나 발전사에서 이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전과 이제 중부발전에서는 이제 법령과 타시군 사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50%는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할 것을 이제 고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 있어 한전의 비민주적인 절차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진의 경우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이유로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했고 당진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철탑을 세웠는데요.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몸으로 뛰어들어갔죠. 멈춰달라고. 생명을 그렇게 폐하손하는데 가만히 있을 농민이 있나?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벼가 죽어가는 게. 격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은 꽂혔지만 주민들은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자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발전소를 건설하던 송전소를 건설하던 전환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건 100% 국가 사업이고 시군 내지는 지역에서 권리 권한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17년 한전과 협의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고압 송전탑 34기를 철거하고 지중화 작업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전례가 있기에 당진 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단기적인 철거는 현실상 어려움에 따라서 당진시는 소득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습지 조성 등 야생생물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지중화가 어렵다는 한전은 최근 강원도에서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한전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난 4년간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6.8%인 반면 충남의 자급률은 234%에 달합니다. 서울의 전기 부족분을 지역에 의존하는 건데요. 이 구조를 바꿀 대책은 없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방안의 하나로 저희는 에너지 자립률과 연동된 전기요금 하자.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좀 더 올려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만큼 전기 소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 추운 겨울이면 지역을 찾는 철새를 위해 당진 고대중 학생들과 우강면 주민들이 나서 철새 먹이 나누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저 철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고
앞으로 저 철탑이 지중화돼가지고 이 지역의 수많은 철새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